난 그녀의 기억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를 보았다. 새벽녘이었다. 윤우는 오래된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을 따라 걷고 있었다. 짙은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전봇대 불빛이 뿌옇게 번져 있었다. 마을은 마치 숨을 죽인 것처럼 고요했다. 개 짖는 소리도 닭 울음소리도 없었다. 그저 축축한 공기 속에서 윤호의 발자국 소리만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문득 멈춰섰다. 자신의 앞에 오래된 한옥이 있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대문 위에는 오래된 이름표가 삐뚤게 걸려 있었다. 그 집 앞에 도착한 윤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문을 두드렸다. 저 혹시 안에 계신가요?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바람이 스쳤고 등잔불 하나가 깜빡거렸다. 그 불빛 너머로 허리가 굽은 노인이 서 있었다. 깊게 팬 주름, 마른 손, 그리고 어딘가 오래된 기운. 노인은 윤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상자, 네가 직접 가져온 게냐? 목소리는 낮았고 오래된 나무처럼 갈라져 있었다. 윤호는 손에 쥔 상자를 보여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길에서 주웠는데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겨서요. 그의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끝이 상자에 닿자 미세한 진동이 공기를 울렸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역시 아직 완전히 열리진 않았구만. 그는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이건 단순한 강령상자가 아니야. 이 안에는 영혼의 주인이 있지. 윤호는 표정이 굳었다. 영혼의 주인이라뇨?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은이라는 여자가 마지막으로 이 상자를 열었을 때 그녀는 죽은 오빠를 부르려다 다른 무언가를 깨웠지. 그의 말에 등잔불이 휙 하고 흔들렸다. 그 존재는 원래부터 사람의 영혼을 먹는 존재였다. 상자는 그걸 가두기 위한 봉인이었고 윤호는 침을 삼켰다. 목이 바짝 마른 느낌이었다. 그럼 그 존재가 지금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깨어난 게지. 윤호는 손에 쥔 상자를 바라보았다. 차갑고 묘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노인이 말하였다. 그걸 다시 봉인하려면 그 안에 있던 기억을 되돌려야 한다. 그녀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그 존재가 깨어난 순간을 찾아야 해. 윤호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책장을 열었다. 낡은 종이들이 바스락거렸고 그 속에서 부적 하나를 꺼냈다. 이건 기억의 문을 여는 부적이다. 상자에 남은 흔적을 따라가면 너는 그녀가 본 마지막 장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등을 돌리며 마지막 이야기를 덧붙였다. 하지만 조심하거라. 그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 존재가 만든 가짜 세계일 수도 있다. 윤호는 그 말들을 전부 이해하진 못하였다. 그리고 밤이 되었다. 윤호는 상자 위에 부적을 붙이고 촛불을 켰다. 불빛이 흔들렸다. 공기가 일그러지고 벽이 물결처럼 울렁거렸다. 마치 방 안 전체가 천천히 뒤틀리는 것 같았다. 윤호는 정신을 붙잡으려 했지만 시야가 흔들거렸다. 모든 것이 일그러지고 순간적으로 모든 빛이 꺼져버렸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는 교실에 서 있었다. 창문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칠판엔 1월 12일이라는 날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교실 안은 썰렁했다. 책상 위엔 누렇게 바랜 종이 인형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인형의 목 부분은 반쯤 찢겨 있었다. 윤호는 조심스레 걸어갔다. 바닥의 나무가 울렸다. 그때 복도 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윤호는 얼어붙었다. 그건 분명 하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죽었다. 윤호는 천천히 복도 쪽으로 걸어 나갔다. 형광등은 깜빡이고 벽엔 오래된 급식표가 붙어 있었다. 공기는 싸늘했고 발소리가 길게 울렸다.
복도 끝 하은이 서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하얀 분가루, 그리고 그 위에 촛불 3개. 그 앞에는 형체가 희미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얼굴이 없었다. 눈도, 입도, 코도 없는 새까만 그림자였다. 그 존재가 손을 뻗었다.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이번엔 네가 또 나를 가두려는구나. 이번엔 네 기억을 받겠다. 윤호의 머릿속이 터질 듯 울렸다. 수많은 이미지가 쏟아졌다. 어린 시절의 집, 어머니의 얼굴, 하은의 웃음소리, 그리고 자신이 버려두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기억을 뜯어내는 듯 했다. 그때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상자예요! 그걸 닫아야 돼요! 윤호는 이를 악 물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움켜쥐었다. 그 존재가 검은 안개처럼 상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려는 순간 윤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뚜껑을 닫았다. 이내 모든 소리가 멎었다. 공기도 멈췄다. 윤호는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그는 자신의 방에 있었다. 책상 위엔 상자가 닫힌 채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검게 탄 부저 한 장만 남아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그리고 방울은 움직이지 않았다. 윤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다. 창문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 그 뒤로 희미하게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윤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책상 위 상자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그렇다. 그건 봉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 밖으로 나온 것이었다. 그때 또다시 하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정신 차려요! 다 환상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일단 그 환상 속에서 나와야 돼요! 윤호는 정신을 바짝 차려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방 안이었고 그것이 창문 밖에 서 있었다. 그때 윤호의 눈에 상자가 보였다. 잠깐, 분명 내가 부적을 붙여놨는데
왜 아무것도 없지? 무심코 윤호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때 어디선가 비명소리와 함께 방울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그 순간 노인에게 받은 부적을 상자 안에 넣어두고 뚜껑을 덮어버렸다. 이내 거센 바람과 천둥 번개가 휘몰아치더니 점점 잦아들었다. 그렇게 정적이 흐르고 난 뒤 윤호의 손에는 상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 작은 집에 처음 보는 여학생 한 명과 남학생이 있었다. 드디어 나온 건가? 살았어. 돌아온 거야. 그들은 민지와 성우였다. 그렇게 그것을 다시 상자 안에 가두는 봉인이 성공하였던 것이었다. 하지만 하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저 혹시 하은이란 친구는 안 왔니? 하은이요? 그게 누구인데요? 상자 안에는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래? 아니다. 내가 착각했나봐. 윤호는 기분이 이상했다. 다음날 윤호는 다시 노인을 찾아가게 되었다. 노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은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내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었다. 그 상자는 내가 만든 것이야. 그리고 하은이란 아이는 자신의 오빠를 찾으려 강령술을 진행한 것이고 그 안에서 잘못된 존재를 꺼내며 하은에게는 벌이 생긴 것이다. 그곳에서 그것과 추억을 나누고 그 안에 그것을 잡아두는 역할을 맡게 되었지. 그래서 하은이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었단다. 상자 안에서 자신의 오빠 하준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이란다. 그 말을 끝으로 할아버지의 몸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이내 노인은 사라졌고 마당에 보이지 않던 성황당 나무 하나가 생겨났다. 윤호는 그때 알 수 있었다. 그 노인은 본래 성황당 나무였고 그 나무 상자 자체가 본인이었던 것이었다.